당원 집회의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 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강훈 목사하고 통합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어? 나는 그런 유치한 사고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주최하지도 않았고 참가를 권하거나 독려한 일도 없고 우리 구성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내강 외유로서 속으로는 참 제가 잘 알지요. 대표님의 그 무서운 경기를. 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최민희, 김재원 두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이 오전에요. 그 방역 방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라, 현행범 체포를 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그 방역에 저해야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이하 핵심 참모들이 다 나섰어요. 상황이 지금 엄중한 것은 틀림없는 예.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방역에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국민들께 이 상황의 엄중함을 좀 설명을 하면서 방역에 좀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당연한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것을 너무 공포정치하듯이 뭐 체포하라, 뭐 긴급 체포하라, 구속 수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어쨌든 수사기관이 있고 또 재판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이런 사건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은 뭐 명을 받아서 하더라도 법무장관이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은요, 무조건 하시고. 엄정한 법 집행 얘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요, 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그랬어요. 사법부의 권한까지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이라기보다도 네. 그렇게 이제 사법적인 그 질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이것이 이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알겠습니다. 또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너무 나서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성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기본소득 집행할 때 무슨 긴급 명령,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마침 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방역 방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방역 방해 행위자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다소 안심이 되고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신도 명단 확보를 못하면서 지금 공권력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말이 말로 끝나지 말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네.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도들 명단을 제시해서 직접 전부 다 그 검역을 받아보는 것은 지극히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측에서 신도 명단을 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 명단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발부를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컨대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그것이라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뭐
구속해라, 체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지금 왕조국가도 아니고. 결국 지금 방역이 아무리 시급하지만 방역을 내세워서 이른바 방역 공안 쪽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8.15 집회가 이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촉발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해서 정부의 방역 실패라든가 정부의 기존의 어떤 방역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세워서 그 특정 집단에 대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방역이 잘못되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몽땅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이 방역에 도움도 되지 않고 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또 희생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마 신천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까? 신천지로 인하여 초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뭐 정부가 2단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거나 1.5단계의 방역이 느슨했다. 이것도 그냥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이게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해나가느냐가 정부의 과제죠. 야당은 비판하면 되지만 정부는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전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랑제일교회가 그럼 뭘 믿고 저렇게 명단 제출을 안 하고 있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국민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원 명단 제출 안 하고 못 베길 겁니다. 근데 네. 사랑제일교회가 저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대통령이 여기 수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방역 방해 행위를 얘기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얘기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시가 지금 이제 명단 제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관계 부서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겠죠.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는데 이틀, 3일 가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 시기가 3, 4일인데 네. 명단 제출 안 하고 심지어 도망 다니기까지 해요. 이분들은 병원에서 탈출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요, 뭐 방역 공안 통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 라이브 썰전에 패널인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미국 사회에서 1950년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광풍이 불었던 이른바 메카시즘을 얘기하면서 코로나 메카시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서울이 지금 초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발, 사랑제일교회발을 잡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위험한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예. 이렇게 신도 명단을 주지 않는 행위도 과연 저는 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저는 그리고 방역 과정에서 검역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특정 단체에 대해서 또 지금 이 코로나19를 촉발시킨 그런 희생양으로 삼는 듯한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긴급 체포를 해라, 수색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황을 절대로 더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를 한번 중앙 방역본부 그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8월 15일 날 166명, 8월 15일 날 166명, 8월 16일 날 279명, 8월 17일 날 197명, 8월 18일 날 246명, 8월 19일 날 29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3일에서 7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야 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 날 대회 직후에도 279명이라든가 246명, 8월 19일 현재도 297명 이렇게 예. 나오고 20일, 21일자로 특별히 많이 사태 때문에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든가 또는 서울 시내 전부 확산된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대구에서 봉쇄하고 전부 다 검사를 했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 부분은 팩트를 잠깐 체크해야 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00명 이상 급격히 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근데 그 중에 사랑의 교회 관련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3일, 4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이 교회가 8.15에 광장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지정을 받은 분이세요. 그 이전에 이들은 합숙도 하고 이러면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많았다. 그래서 8.15 집회를 기점으로 폭발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제일교회 관련자들이 8.15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중에 확진자도 있고 자가격리자도 있었다고 예.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요, 통합당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 검사를 권고해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내라 이런 어떤 매음이 어떠냐 이런 의견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화랑제일교회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이제 여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결국 정광훈 목사를 중앙정치 무대로 소개한 인물이고 철저한 어떤 공조의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분명한 입장을 내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8.15 대회를 그 미래통합당에서 주도하거나 또는 뭐 미래통합당이 그 8.15 대회를 연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또 사랑제일교회 뭐 미래통합당이 아무 관련도 없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주최를 한 정광훈 목사를 뭐 비난하고 또는 그 8.15 대회를 연 그 지도부를 비판한다든가 또는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이제 또 야당을 끌고 들어가서 당신들이 책임 있지 않느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낙인을 찍으려고 하니까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당연히 우리가 무슨 그렇다면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